안녕하세요. 공부 휴직 중본 채널 타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쓴 세무사 메이커 책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10회독 공부법을 실천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때 모든 책을 10회독하는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책의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책 종류별로 회독수 쌓을 때 제가 사용했던 용도나 공부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 메이커 책에서나 멘토링에서 10회독까지는 아니고 7회독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원리는 예전에 제가 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문서가 있습니다. 보통 회계 원리, 재정학 입문, 세법 입문이 있는데요. 입문서에 대한 제 느낌은 한번 공부하고 나중에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책입니다. 복습하실 때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수업에서 다룬 내용만 한번 복습하고 나중에 개론 강의 들어가서 헷갈리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더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저는 멘토링 할 때 세법 입문은 솔직히 시간 없으면 수업 생략하고 개론 강의로 바로 들어가라고 해요. 재정학 입문은 제가 수험생 때는 없었는데 경제학 전공자도 웬만하면 수강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이론서와 서브 노트가 있어요. 기본 이론서는 기본 이론 강의용 두꺼운 책을 뜻하고요. 서브 노트는 강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요약서예요. 강사님에 따라서 서브 노트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서브 노트가 있는 경우에는 두꺼운 기본 이론서는 한두 번만 보고 그 뒤부턴 웬만하면 읽을 일 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대신에 이론 공부할 때는 항상 서브 노트로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서브 노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론 헷갈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론서를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대신에 이론 정리는 몇 회독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문제집 풀 때마다 해당 문제의 관련 이론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마다 찾아보는 마치 영어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심화 강의용 문제집과 연습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화 강의 교재와 2차 연습서 교재는 동일한 문제집입니다. 하지만 강사님에 따라서 책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동차를 노리는 1차생이라고 할게요. 그럼 심화 강의용 문제집이나 2차 연습서는 1차 준비 중에 적어도 2에서 3회독 정도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공부해 주셔야 1차 합격 후에 2차 준비할 때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유예 합격을 노리는 1차생이에요. 그럼 솔직히 심화 강의용 문제집이나 연습서는 1차 합격하시고 공부하셔도 별 상관없는 책입니다. 만약 2차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심화 강의용 문제집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대신 연습서는 메인 회독 대상 책이고 적어도 5에서 7회독은 꼭 해줘야 하는 책이에요. 참 세법학은 이론서가 사실상 연습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론서 수령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법학은 이론서를 메인 회독 대상으로 5에서 7회독 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객관식 책입니다. 객관식 책은 각종 기출문제와 강사님이 만든 예상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메인 회독 대상 책이기도 한데요. 1차 합격을 위해선 회계세법에선 절반인 20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는 7회독, 재정학 선택 과목은 웬만하면 전체 문제를 7회독 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모든 문제를 최소 10회독이고 많게는 15회독 정도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평균 70점 넘기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이론서에는 있는데 객관식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그냥 과감하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이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1차 시험 기출문제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책 중에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엔 사실상 아껴뒀다가 시험 다가왔을 때 모의고사용으로 쓰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무사 시험이란 게 최근 10년 기출문제만 달달 풀고 합격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 강사가 판단해서 만든 객관식 강의용 문제집을 메인 회독 대상으로 삼고 연도별 기출문제는 실전 연습용 책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전처럼 시간 맞춰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뷰해서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냐 하면 회계세법은 80점, 재정학 선택 과목은 100점 나올 때까지 시험 보시는 거죠. 제대로 리뷰한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독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걸 꼭 해주세요. 2차 시험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솔직히 말해서 꼭 공부할 필요는 없고 실전 문제 유형만 확인하는 용도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매년 나오는 유형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건 솔직히 메인 회독 대상인 연습서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출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건 한 과목당 겨우 4문제니까 최근 나온 건 별로 안 중요하죠. 그나마 과거에 나온 특이한 문제는 중요한데 그건 또 너무 오래되어서 유형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2차 기출문제는 그냥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 풀고 싶으면 연습서와 회계사 기출문제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모의고사 종합반을 수강하신 분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쌓여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일단 제 생각에는 틀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엔 시간 나면 공부하는 수준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2차 유예생 때 모의고사 절반 정도를 그냥 버렸습니다. 왜냐면 2차 때 메인 회독 대상이 회계학 1부, 2부는 연습서고 세법학 1부, 2부는 이론서인데요. 이걸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보고 틀린 문제 한 번 리뷰하고 절반 정도는 그냥 버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계속 풀었어요. 파이널 특강용 교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1일 특강, 하루 안에 끝장내기 특강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은 객관식 책의 보완제이지 대체제는 아닙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객관식 책을 결국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객관식 책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추가로 더 공부하는 느낌이지 마지막에 이 파이널 특강 책만 보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험장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본 것만 실제 시험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파이널 특강만 보신 거면 아주 위험한 전략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면 마무리 공부를 이 책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동차 시험 때 세법학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10회독하면서 실천했던 교재 활용법이었습니다. 모든 책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메인 회독 대상을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용도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도 회원용 확장판이 있습니다. 회원용 확장판에서는 제가 시험 합격하면서 메인 회독 대상으로 삼았던 책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모두 단기 합격하시기 바랍니다.